황보선의 추가사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사선 국회의원 지내셨고, 자, 경제학 박사입니다. 한국개발원 KDI 출신이시고, 또 근데 대구 출신 보수 정치인인데 한때 4대강 반대하고 무상급식 찬성했었죠. 내년 20대 자 대선 잠룡 중 한 명으로 거론됩니다. 지금은 야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보궐선거 판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들 보면 뭐 오세훈 후보가 큰 표차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 예. 캠프에서는 요즘 뭐 박빙될 거다 또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보니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여론조사상으로는 예.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예. 이 여론조사하고 실제 투표 결과하고는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예. 저희들은 투표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요. 각 예. 지지자들이, 양쪽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투표해 주시느냐, 예. 거기에 달린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뭐 박빙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당의 뭐 희망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희들도 뭐 상당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두려움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그 선거들 보면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중도 좌측이 더 이렇게 좀 유리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 예. 그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저희들 야당이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보궐선거라서 평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끌어올리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7일이 평일이고 예. 뭐 휴일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의힘 일각에서 뭐 굉장히 좀 그런 조심스러운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저희들 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 사전 투표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예. 직장이나 댁 제일 가까운 곳에 사전 투표소 꼭 좀 찾으셔서 예. 7일 날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간에 자,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 지금 앞세우고 있고 여당은 뭐 주로 이제 거짓말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데 민심이 예.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후보들과 민주당이 뭐 이 네거티브를 이렇게 저는 열심히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예. 우리 오세훈 후보, 부산의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주로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네거티브 심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온 게 사실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분노한 민심을, 우리 네거티브로 잠재우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특히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에 대한 네거티브는 그 본질이, 예. 그 내곡동 땅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부당하게 챙겼느냐. 예. 그 문제인데 그 본질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아무런 증거 하나 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뭐 측량하는데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그렇게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오세훈 후보 점잖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근데 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아니 그럼 공직자들 분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예. 뭐 두 가지 같은데요. 예. 아주 초기에 오세훈 후보가 그 내곡동 땅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느냐. 예. 또 그게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포함된 걸 알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초반에 말을 이렇게 좀 빨리 하다가 말을 바꾼 적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본인이 해명을 성실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토지 측량하는데 뭐 갔느냐 안 갔느냐 예. 저는 그거는 정말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짓말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데, 그거 16년 전인가요? 뭐 그때 일에 관한 어디에 갔냐 안 갔냐. 예. 또 갔더라도 그게 뭐 또 무슨 불법이나 범법이 증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예. 문제를 자꾸 민주당이 늘어지는 걸 보고 제가 저 사람들이 네거티브를 할 게 정말 되게 없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지금 황보선의 추발사 아침 유승민 전 의원과 인터뷰 진행 중입니다. 유 의원님, 지금 네. 저희가 그 YTN 라디오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예. 삐삐니 구루매님께서 유승민 대표 나온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보니까 팬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여야 후보들 그 공약 좀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뭐 요즘 그 부동산 이 공약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 후보가 박 후보의 공약들이 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예.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동산 공약을 보면 두 분 다 5년 동안 뭐 공급하겠다는 물량은 비슷한데요. 예.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오세훈 후보는 이 민간이 재건축 재개발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장기 전세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이 공공주도 개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사 대책에서 공공주도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어봤는데, 공공주도 개발이 뭐냐 하면 LH가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LH가 직원들이 불법 땅 투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박영선 후보는 공공주도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고, 저는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이 그게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박영선 후보께서 본인도 이 공공주도 개발, LH 주도 개발의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는지 이제 말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도 민간 주도 개발을 조금 하겠다. 결국 오세훈 후보 공약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세훈 후보 공약이 훨씬 현실성이 있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도 새로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범야권 단일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악재로 터진 LH 투기 사태 때문에 야당이 밀리고 있다 이런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낙연 위원장이 또 이런 악재가 선거에서 야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동의하십니까? 단일화는 여당, 야당 다 한 거고요. 민주당도 뭐 단일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일화가 변수라기보다 그 LH 사건이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거의 어떤 도화선이 된 거는 분명한데 그 근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저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거짓이나 위선에 대한 분노, 또 경제 민생을 파탄시킨 소득주도 성장 같은 그런 잘못된 정책, 잘못된 부동산 정책 이런 데 대한 실망이 그동안 채곡채곡 쌓이고 있다가 어떤 임계치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불을 붙인 성냥을 그어댄 그 사건이 저는 LH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심 위반이 정말 굉장히 심하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그냥 일시적인 걸로 받아들이면 그건 굉장히 곤란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낙연 위원장도 사죄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이거 예방부터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투기 근절 대책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민심을 되돌리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LH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는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하라고 적극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검찰하고 감사원은 다 빼놓고 경찰 돈하고 또 국토교통부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잘못을 저지른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서
이걸 조사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예. 또 지금 투기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걸 내놨는데 네네. 그거는 지금 그 구한국감정원 지금 부동산원이죠. 예. 거기에서 실거래가로 모든 거래 다 조사하고 있고요. 또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동원하면 될 일을 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그런 빅브라더를 새로 만드느냐. 예.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전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들까지 전부 다 재산 공개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위직 공무원 중에 뭐 인허가나 세금이나 이런 부패하고 관련된 부서에 국한해서 뭐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그거는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제 갓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된 그 젊은 사람들한테 부패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다 재산 공개를 부모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하는 거 이거는 정말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이낙연 대표 어제 반성한다 예. 이러면서 잘못했다 이러면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 글을 다 읽어봤는데 예. 제일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게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대책에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 정책을 없애고 우리가 다시 올바른 부동산 대책을 펴겠다. 이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이 있습니다. 예. 그 임대차법이 전월세 대란을 불러왔는데 그런 걸 과거의 잘못을 고치겠다. 정책의 실패를 고치겠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어제 호소가 굉장히 좀 공허하게 들렸고 예. 그걸로 국민들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청와대 참모들이 좀 불명예스럽게 하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그 박주민 위원이 또 그 월세 이거 9% 인상 같은 거 이거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말 보십니까? 예. 정말 그거 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위선의 극치다. 정말 너무 가정스러운 위선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정권 핵심 실세에 그렇게 많냐? 이분들이 다 그 민변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예.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자기들이 다 대변하는 척, 자기들이 정의와 공정을 독점하는 척 그래왔던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뒤로는 임대차법, 자기들이 만든 임대차법, 또 민주당 의원 그분은 이걸 대표 발의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 법 통과되기 직전에 전월세를 그렇게 올렸다? 그거는 임차인에게 자기들이 뭐 법 시행 전에 자기들 법 잘 아니까 예. 엄청난 고통을 준 건데 정말 이런 위선의 극치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치를 떨고 계시는 거죠. 예. 자, 그나저나 그 김상조 실장 물러나면서 그 경제 라인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예. 새 경제수석의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갔고요. 그러니까 예. 2차관에는 안도골 예산시장이 갔습니다. 이거는 뭐 진영은 잘 꾸려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관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예. 그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예.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남은 임기 1년이라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좀 이렇게 완전히 틀 수 있느냐. 예.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OECD 에서 우리가 성장률이 지난해 1등이다라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화자찬하기 바쁘고 그동안 실패한 경제정책,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예. 이거 잘못됐으니까 방향을 틀겠다, 방향을 수정하겠다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기재부 공무원 출신들이 청와대와 또 이런데 이렇게 배치가 새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뭐 근본적으로 뭐가 바뀔 거다 이런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네. 그 인터뷰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다 됐는데 혹시 다시 8시 전까지 좀 연결해서 한 5분 정도만 더 좀 인터뷰를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나오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거
뭐 재보궐선거 이걸 뭐 대선 전초전이다. 교두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선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이미 지난해 5월에 대선 출마 선언하지 저는 않으셨습니까? 뭐 이번이 마지막 저희 정치적 도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왔습니다. 네, 예. 그 결심 그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도전이다. 예. 왜 마지막 도전입니까? 제가 정치를 한 21년 했는데요. 예. 예, 지난 2017년 대선은 바른정당 기호 4번 후보로 출마를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실패를 했고, 지금은 그 이후에 뭐 우여곡절을 겪다가 국민의 이 힘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을 해서 이제 기호 2번 국민의 힘에 있는데, 제 뭐 그동안 모든 정치 과정 경험을 쏟아부어서 이번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무실 그때 이름이 희망 둘둘입니다. 지금도 그 사무실 계속 나가십니까 그러면? 예, 그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듣자 하니까 뭐 원래 소주도 상당히 한 10병까지는 드신다 들었는데. 제가요?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요즘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담배도 원래 하시지 않습니까? 예, 끊었습니다. 예. 그럼 술도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셨다고요? 예.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이 대통령 선거에 정말 이번에 꼭 한번 정권 교체를 해서 저는 늘 이 나라를 정말 완전히 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려면 사회 각 분야,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저는 정말 진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참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혁은 꼭 필요하죠.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 양성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경제를 정말 이제 지금 경제가 계속 가라앉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인구도 계속 가라앉고 있는 양극화는 심해지고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제가 제 손으로 꼭 해결해 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유승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요.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승리하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원래 우리 당 안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더 우세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 오세훈 후보가 지난해 말만 해도 이렇게 여론조사가 제일 좀 이렇게 낮게 나왔고, 근데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나경원 이제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의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겼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와의 경선에서도 또 이겼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초반의 예상은 뒤집은 거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기호 2번이 지난 5년간 총선, 대선, 지방선거 또 총선 이렇게 4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4연패를 했는데 저희 국민의힘 야당 제1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 이 큰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저희들은 뭐 굉장히 절실합니다.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나면 그러면 아마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 같은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두 도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얘기 나오니까 윤석열 전 총장 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한테 유승민 의원께서 러브콜 보내신 거 맞죠? 저는 그분이 정치를 하시겠다면 국민의 힘이 늘 열려 있다. 저희들이 정말 변화와 혁신을 해서 낡은 보수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 그런 개혁을 저희들이 꼭 해낼 테니까 만약 윤 총장 같은 분이 정치를 하시겠다. 대선에 출마하시겠다 이러면 같이 우리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이 바깥에서 제3지대, 제3당에서 예. 또 다른 대선 후보로 나오고 야권이 분열되고 그렇게 해서 대선을 치르면 그거야말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그쪽 세력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번 대선은 정말 이 야권이 똘똘 뭉쳐서 가장 강력한 한 사람의 후보를 내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 저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분도 그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 근데 그 가장 강력한 후보는 유승민 의원님 될 수도 있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되는 예, 건데. 그거는 올해 말쯤, 예. 금년 말쯤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때까지 네. 각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는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전과 정책과 전략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모든 걸 밝히고 당당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면, 그러면 저는 가장 강력한 예.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그런 우리 과정을 야권 전체가 좀 해보자 그런 예.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인물 중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좀 들립니다. 예.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근데 예. 뭐 오늘의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주신 분 아닙니까? 예, 뭐 그분이 예. 이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민주당 그 후보들에 대해서는 뭐 가급적 예.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